요약하자면은 한마디로 함축하면은 사지 마라. 재건축 정비사업 같은 경우 조합 설립이 나면은 거래를 할 수 없다든가 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든가 이게 금지 하다 보니까 팔 수 있는 물건의 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매부리TV 시청자 여러분, 명망 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대신 물어봐드리는 대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창석 도시화 공간 대표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또 근데 마침 모시는 날이 6.1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여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6.17 대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6.17 대책이 뭐 그동안 시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참신하다면 참신한 안을 많이 담고 있어서요. 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혼란을 느낀 것도 사실인데요. 이 곽 대표님이 봤을 때 6.17 대책의 어떤 요약본,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것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은 한마디로 함축하면은 사지 마라. 사지 마라. 네, 집은 사지 마라는 거고, 분야별로 보면은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법인으로 구입하는 거를 거의 금지하는 수준하고, 또 이제 특정 지역들의 규제 수위를 높인 거죠.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확대한 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도입한 거, 이런 건 이제 거래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대책들이 이제 효과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는요? 예, 단기적으로는 효과는 있을 텐데, 길게 보면은 큰 효과는 내긴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는 살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살 사람은 어느 정도 일정한데 팔 수 있는 물건의 양이 계속 줄어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팔 수 없는 이유는 뭐 양도세가 중과세 된다거나, 재건축 정비사업 같은 경우 조합 설립이 나면은 거래를 할 수 없다든가 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든가 이게 금지 하다 보니까 팔 수 있는 물건의 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난 몇 년간은 아무래도 입주량이 충분해서 전세가가 좀 안정돼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입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오름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매물이 없어서인데 대책은 계속 사지 말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비유하자면은 지금 시장이 뜨거운 거는 사실이었는데 열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과열되는 원인이 결국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가 오르고 이런 상황이라서 뭐 해열제를 뭐 먹인다고 해서 잠시 열은 내릴 수 있겠지만 원인 처방이 안 되잖아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책이라는 게 좀 미리 한 3년 정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상담자분들이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란 말이죠. 6.17 대책 이후에도 예전에 사려고 했는데 지금 그럼 관둬야 되냐, 그걸 계속 밀고 나가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뭐라고 답을 해주세요? 살려는 목적이 몇 가지 나눠지거든요. 뭐 실거주 내 집 마련하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투자. 두 번째 투자인데, 투자도 본인들보다는 제 상담 케이스에서는 거의 자녀들 사주는 거예요. 매부리? 이제 다만 저는 주안점을 두는 게 단기적으로 어디 개발 호재가 있고 뭐 교통이 좋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 만한 지역, 이런 지역 위주로 추천을 많이 하고요. 2017년 이전에는 주로 서울을 추천했지만 17년 하반기 이후에 서울이 참 많이 올랐어요. 또 그렇게 우리가 집값이 오르는 게 끝없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보통 바닥에서 보면 한 2.5배수 정도 오르면은 더 이상 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은 2.5배에서 올랐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된 데가 많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오른 지역이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뭐 경기 남부 쪽으로 많이
뭐 판교라든가 뭐 또 뭐 분당, 수지, 광교, 수원이라든가 뭐 화성 쪽 그런 쪽을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요약하자면 서울은 바닥에서 2.5배수 오르는 곳이 대다수라서 더 점프하기는 조금 모멘텀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이제 거죠. 구조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뭐 오버슈팅은 되죠. 또 오버슈팅 되면 또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점별로 추천 지역이 달라지는 거고 지금은 냉정하게 보시기에 오버슈팅 국면인 거예요, 아니면 그걸 아직까지는 안 오는 아직까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조금 더 가면은 될 것 같고 매부리 지금은 다 인서울하고 서울로 몰리고 있지만은 또 뭐 강남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지만은 이제 보유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고가주택일수록 상승 여력은 많이 안 남아 있다는 그렇군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강남, 뭐 인서울 하는 게 요새 유행하는 그 똘똘한 한 채, 이걸 보유하기 위해서 인서울도 많이 가고 또 강남으로도 많이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또 강남에 집이 있으신 분들이 이 집을 팔고 분당이나 일산으로 넘어갔을 때 한 10년, 20년 지나고 보니 그게 패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일자리가 있는 경기 남부, 아까 말씀해주신 판교나 분당, 수지, 광교나 화성 이런 쪽을 사면 현명한 투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도시계획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학군이 형성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입지의 가치, 중요도 이런 게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정책이 시장에 너무 강력하게 네.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오르면은 이렇게 뭐 점점 오르는 데만 오르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 이게 공급이 부족해져 가지고 저가 주택이 더 오르는 경향을 보여요. 말하자면 강남이 치고 가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강북이 쫓아와서 이 갭 메우기를 하는 그런 장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러면 그 강북까지는 갭 메우기가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진행되고 있죠. 뭐 강남, 그다음에 마용성으로 대표되는 한강변, 그다음에 뭐 노도강으로 대표되는 강북 네. 뭐 이렇게 본다면은 처음에는 강남 위주로 오다가 마용성이 오르고 한 작년부터는 또 노도강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차츰차츰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보면은 2006년경쯤에 과거에 보면은 그때 이제 거의 고점이었잖아요. 네, 고점이었는데 서울 오르고 나니까 2006년경에는 경기도가 이제 막 근데 그 전철을 그대로 지금 밟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수지나 이런데 보면요, 네.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가 오히려 너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 여기 이제 뭐 전용 84제곱미터도 막 다 10억이 넘고 여기서 조금 보태면은 또 강남에 막 구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또 여기마저도 지금은 뭐 갭 메우기를 넘어서 약간 오버슈팅이 됐다. 전반적으로 30평대가 10억씩 되고 하는 건 아니고 한두 개 단지가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경기 남부 일대에 예. 괜찮은 투자처는 그 많이 오른 신축보다는 조금 더 연식이 되는 그런 쪽이라고 보면 될까요? 신축은 신축대로 오르겠지만 네. 신축은 많이 진행이 됐고 이제는 갭 메우기 쪽이니까 뭐 특징으로 따지면은 한 20년 안팎의 재건축도 상관없는 그런 구축들, 그 다음에 역세권보다는 뭐 비역세권, 뭐 평형대로 보면은 좀 작은 평수보다는 좀 큰 평수. 아무래도 지금 도심보다는 이제 외곽 신도시들 이런 데들이 이제 전세가 상승장에서는 좀 더 주거 여건이 좋은 곳들 이런 데들이 조금 더 갭 메우기를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왜 우리 저 경제위기 10년 주기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집값도 사실 2006년, 2007년 고점을 찍고 이후에 서브프라임 맞고 사실은 밑으로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2011년, 12년 이때, 2013년
바닥으로 계속 기웠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어떤 이 큰 변수를 맞고도 사실 10년 전만큼 집값이 크게 조정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집을 사고 싶은 분들 중에 조금 기다리는 분들은 앞으로도 조금 더 조정 정세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위기가 세계적인 위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떨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지는 않았거든요. 올 수는 있겠죠. 그런 경제 위기가 온다면 주택 가격도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은 늘 염두에 두고는 있어야 되는데 금리하고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지금 그 금리가 워낙 낮고 지금 계속 낮추고 있고 유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런 걸 봐서는 위기가 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또 한 가지는 수급 상황인데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2007년 8년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앞두고 밀어내기식 분양해가지고 공급을 많이 했었어요.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좀 전세가 안정돼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수급 상황이 이제는 지난 한 20-30년 평균 이하로 지금 그 입주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오겠지만 몇 년은 더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